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조용히 가족을 지켜온 한 어머니와 그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익숙한 일상처럼 흐르던 관계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가볍게 여겨온 시선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늦게 시작된 용기와 노력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이 사연 속에서 차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생일상 준비를 진행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박춘호의 생일이라 시댁 식구들이 잠시 모이는 날이었고, 영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재료를 손질해야 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마당을 스치기도 전에 박말순이 현관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집안을 훑어보며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자야, 그거 아직도 저 상태야? 중학교밖에 못 나온 티가 아주 난다. 영자는 움찔했지만 지금 마무리해요라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순은 팔짱을 끼며 비웃듯 고개를 젖히고 내가 뭘 알겠니? 수준이 다르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부엌 공기를 잔뜩 내려앉히며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잠시 뒤 박성달이 들어와 의자에 앉자마자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 물 좀 줘요. 이런 건 잘 모르시죠? 형님 말대로 배운 게 있어야 해요. 지연과 박진수는 그때 도착했고 현관에서부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말순의 말투를 듣자마자 이 집안의 분위기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박진수는 특별한 표정 없이 오늘 행사 준비가 많아서 그런 거죠라고 말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의 말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황을 넘기는 익숙한 태도였습니다. 거실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분위기가 분주해졌지만 준비는 온전히 영자의 몫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들이 정신없이 놓여 있었고 영자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정리하려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영자의 손끝에 긴장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접시 하나가 흔들리자 영자는 서둘러 그릇을 바로 세웠습니다. 지연은 다가가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당황한 듯 괜찮아요. 손님들이 많아요라고 대답하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박춘호가 방에서 나와 영자를 향해 미간을 좁혔습니다. 영자야, 이것도 제대로 못 맞춰?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늘 이런 거 하나도 어렵지. 그 말은 말순의 비하보다 더 깊게 영자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영자는 다시 정리해요라고 말하며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춘우는 코웃음을 치며 생일상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디에서 사람 구실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질부, 너는 배워서 이런 건 금방 하지? 영자야, 좀 보고 배워라라고 비웃었습니다. 지연은 말순이 질부라고 부르는 것에서조차 미묘한 권력감을 느꼈습니다. 성달은 분위기를 따라 형수, 이건 좀 엉성해요. 역시 배운 사람하고는 다르죠라고 말했습니다. 친척 2명은 부엌 입구에서 영자 아주머니는 중학교밖에 없다더라라는 수군거림을 남겼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단단히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움직였지만 그의 손끝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순과 춘호의 독설은 마치 일상처럼 이 집안에 스며 있었고 아무도 그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풍경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영자가 평생 이런 말 속에서 삶을 버텨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부엌의 접시들과 냄비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 사이에서 영자의 움직임만은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상황을 더는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은 앞으로 영자의 인생을 뒤바꿀 반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최지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댁 사람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생일잔치처럼 보였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말순이 부엌 입구에 서서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순간에도 영자의 손놀림을 따갑게 내려보는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저건 왜 아직도 저렇게 있니?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이것 정도는 하지 않겠어? 말수는 손님들에게 들릴까 싶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곧 정리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춘호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부엌 쪽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영자야, 그거 아직도 못 끝냈어? 내가 배운 게 없다지만 참 답답하네.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영자에게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상처의 언어였습니다. 지연은 그 표정을 보고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말할 수 있을까? 지연은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박성달은 손님이 건넨 과일을 먹으며 부엌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형수, 국물 조금만 더 줘요. 이런 건 많이 해보진 않으셨죠? 그 말의 끝에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고 지연은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자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떠올렸습니다. 박진수는 소파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느 쪽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원래 저런 분위기야라는 무감각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렀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렇게 봤으니까 이상하지 않겠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영자가 들고 있던 접시들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건 옮길게요. 영자는 놀란 듯 아니야. 세아가 이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아요. 제가 돕고 싶어요. 그 말에 영자는 눈을 살짝 깜빡이며 미묘한 감정이 스쳐가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때 말순이 다시 입구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부, 너는 명문대까지 나왔다며? 이런 건 금방 하지. 영자야 봤지? 배운 사람은 다르다니까. 말순의 말은 지연에게까지 은근히 서열을 강요하는 어투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접시를 정리하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영자는 그런 지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고 그 손끝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영자 아주머니는 중학교만 나오셨다던데 그래도 손은 빠르네. 그 말이 은근한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또 다른 방식의 비하처럼 들렸습니다. 영자는 아무 반응 없이 상위를 닦으며 지연아,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으니까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영자가 이런 말을 신경 쓰지 않도록 스스로 길들여져 왔다는 사실이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했을 뿐인데 이 집안은 그 조용함마저 약점으로 삼아 평생 눌러온 것입니다. 지연은 그 깨달음과 함께 마음속에서 확신이 강하게 자리했습니다. 영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 대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도록 지연은 이 집안의 오래된 굴레를 기어이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손님들이 거실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 대화가 섞였지만 부엌 쪽 공기만큼은 묵직했습니다. 영자는 상차림을 마무리하려고 김을 굽고 있었고 지연은 그 옆에서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말수는 어느새 부엌 문에 기대서서 두 사람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그 김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니?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이건 좀 제대로 하지.
그 말은 부엌 안의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게 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영자는 손을 멈춘 채 곧 다시 구워요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춘호가 거실에서 부엌 쪽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영자야, 그 정도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이 뭔가를 배워야지. 늘 이 모양이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칠부, 너도 알겠지? 네 시어머니는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우리가 뭘 기대하겠니?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이어지는 이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박성달이 옆에서 과일을 씹으며 냉소 섞인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형수, 이런 거 여러 번 해봤을 텐데 왜 항상 엉성해요? 배우질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친척 두 명이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맞아, 영자 아주머니는 중학교만 나왔다잖아. 그러니 뭐든 느리고 부족하지.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도마 위에 재료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떨림을 보자 마음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영자는 뭔가를 참아내듯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연은 혹시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나 기대했지만 진수는 그저 종이컵을 들고 말했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바쁘시죠? 그 말투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상황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익숙한 둔감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의 독설이나 아버지의 비난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에게도 말순에게도 누구에게도 개입하지 않는 박진수의 태도는 영자를 더 외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말순이 진수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수야, 네 어머니가 원래 이런 걸 잘 못해. 배운 게 있어야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행사 준비 때문에 그런 거죠라고 말하곤 물만 마시고 다시 뒤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단지 독설을 하는 두세 명이 아니라 그걸 당연히 여기며 방관하는 모두라는 사실. 영자는 다시 김을 뒤집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신경 쓰지 마.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지연은 그 말에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괜찮다고 말한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연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질부, 내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 그냥 영자 수준이 이런 거지. 우리가 원래 맞춰줬어. 그 말에 부엌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영자는 말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오래된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연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복잡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생일 선물을 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란스러웠지만 부엌의 공기만큼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상차림 막바지 정리를 진행하려고 했고 지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러나 말순의 눈은 두 사람의 움직임을 쫓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그 나물은 왜 저렇게 물렁물렁해? 손이 느리니까 이 모양이지. 말순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이런 건 여러 번 해봤을 텐데 너는 늘 똑같네. 영자는 다시 볶아요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춘호가 숟가락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이거 맛 좀 봐봐. 네가 한 건데 내가 또 고쳐야겠네. 그 말은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영자에게는 익숙해진 멸시의 한 형태였습니다. 영자는 조금 싱거웠나요? 라고 묻자 춘우는 코웃음을 치며 네가 배운 게 없는데 제대로 맞추긴 힘들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부엌을 벗어나며 손을 털 듯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 한마디가 영자의 마음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나물 위를 정리했을 뿐이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표정이 몇 초 동안이나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척 한 명이 부엌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는 손이 느리다고들 하던데 정말이네. 그 옆에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중학교만 나왔다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지연은 그 말들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찬물처럼 식어 내려갔습니다. 박성달은 거실 쪽에서 귤을 까며 형수, 아직 멀었어요? 우리 다 기다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초조함이 아닌 당연히 형수가 늦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의 다 됐어요라고 말하며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영자의 손등에 작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찬을 조리하다 데인 흔적이었고 이미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 데이셨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연이 묻자 영자는 손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금방 괜찮아. 음식하다 보면 데이고 하는 거지 뭐. 그 말에 지연은 마음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늘 있는 일이라는 말 속에 이 집안의 모든 단면이 담겨 있다. 그때 말순이 지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질부, 너는 제대로 배웠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어떤가 모르겠다. 우리 영자는 뭐라 해도 한계가 있으니 이해해야 해. 마치 조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부족함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살짝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있죠. 지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수는 그 안에 단단한 감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질부, 너는 잘 모르나 보네. 우리는 영자를 오래 봐서 그래. 배운 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말수는 은근한 미소로 말을 마쳤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침묵이 체념과 단념의 매듭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영자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참는 것, 침묵하는 것, 상처를 감추는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음식이 거의 다 차려지자 말순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질부, 이제 그릇들 좀 가져가자. 영자는 저것도 오래 걸릴 테니 네가 해. 영자는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형님, 새아가는 다른 손님들 챙겨라. 그러나 말수는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영자야, 네가 하면 또 늦어. 질부는 배웠으니까 금방 해. 수준이 다르잖니. 그 순간 지연의 가슴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영자를 당연히 깔아뭉개며 살아온 이 현실. 오늘 하루를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지연의 결정은 어느 순간부터 의지가 아니라 필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상이 거의 완성되자 손님들은 거실에서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른들은 선물 봉투를 건네고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며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쪽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영자는 상위 마지막 반찬을 정리하려고 움직였고 지연은 그 옆에서 접시들을 정렬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부엌을 향해 손바닥으로 공기를 가르듯 소리쳤습니다. 영자야, 그릇도 제대로 못 놓니?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이 정도는 하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거실까지 울려 퍼졌고 몇몇 손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는 움찔하며 그릇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 형님, 제대로 할게요. 작은 목소리는 말순의 독한 말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자리에 서며
지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질부, 너는 배워서 이런 거 한 번에 하지? 영자는 아무리 해도 수준이 안 되니 너라도 좀 도와라. 지연은 다시 한번 질부에게 시어머니를 비교하며 아래로 놓는 말투를 확인했습니다. 영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칼을 꽂고 질부에게는 은근한 서열을 강요하는 방식. 지연은 입술을 눌러 참았습니다. 그때 춘호가 젓가락을 들고 식탁 쪽에서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것도 간이 안 맞아. 네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지. 거실에서 몇 사람이 피식 웃었고 영자는 그 웃음이 향하는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게 있어야 맞출 수 있지. 너는 그냥 네 수준에서나 하라니까. 춘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단념이 섞여 있었고 그것은 영자가 오랫동안 들어온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폭력이다. 지연의 머릿속을 스치는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친척 한 명이 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는 요리 많이 해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 옆 사람은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학교만 나왔으면 뭐 느리지. 지연은 그 말에 시선을 이동시키며 조용한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박진수는 그때 잔을 들고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지연은 남편에게서 이 모든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둔감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수가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라는 것을 지연도 알지만 그 온화함이 어떤 때는 무책임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더욱 확실히 배웠습니다. 말수는 손님들이 있는 자리로 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영자야, 질부는 배웠으니까 뭐든 금방 한다. 너는 아무리 해도 티가 나니 인정해라. 그 말은 영자의 등 뒤에 무겁게 꽂혀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참았던 목소리가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고모님, 어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한 지연에게 말순이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질부, 네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영자를 오래 봤어. 배운 게 없으면 이래. 괜히 감싸지 마. 내가 틀린 말했니? 지연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감싸는 게 아니라 적어도 존중은 해야죠.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몇몇 손님이 둘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춘호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 네 시어머니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왜 그렇게 예민한 거야? 그 말에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영자는 두 손을 내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그냥 넘어가.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그 말은 오히려 지연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체념, 그리고 상처에 익숙해져 버린 무력함. 지연은 그 현실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일 수밖에 없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주저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축하 노래가 흐르고 있었지만 부엌 근처 공기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생일상 앞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고 박춘호는 잔을 들고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귀에는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잡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영자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말순의 시선은 그 위로 매섭게 꽂혀 있었습니다. 생일상 촛불을 끄고 박수 소리가 퍼지자 말순이 영자에게 손짓했습니다. 영자야, 그 과일 좀 더 깎아. 내가 하는 건 늘 느리니까 미리 좀 해둬야지. 영자는 조용히 네, 지금 할게요라고 말하며 과도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영자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손은 빨라요. 그래도 배운 사람이 하라고 하면 못 알아듣지. 몇몇 손님이 피식 웃고 몇몇은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이건 영자를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춘호도 아내 곁에 와서 귓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네가 왜 이렇게 느린지 알지? 배우질 못해서 그래. 나도 참 답답하다. 그 말은 영자가 평생 들어온 말이지만 오늘의 그 말은 유난히 더 무겁고 잔인했습니다. 박성달도 한 숟가락 얹듯 말했습니다. 형수, 저 사과 좀 이쁘게 깎아봐요. 질부는 금방 하겠네. 배운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 말에 말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질부. 너는 좀 도와라. 너는 배웠으니까 이런 건 금방 하지.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영자의 손에서 과도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사과 끝이 바닥에 떨어졌고 영자는 손바닥을 바로 움켜쥐었습니다. 새빨간 작은 상처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재빨리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자야, 너는 왜 이렇게 덜렁대니? 이것도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그런 거야. 영자는 당황해하며 괜찮아요. 조금 났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손보다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이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했던 결심이 구체적인 형태로 굳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모님,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질부? 또 뭐라고 하려고? 지연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듣기 불편해요. 솔직히 지나치세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지연과 말순 쪽을 향했습니다. 말순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질부가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대답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춘호가 벌떡 일어나며 지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우리 집 사정은 우리가 알아. 지연은 그 소리에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른들보다 오래 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가족의 사정이 아니라 집단적인 모욕이에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질부, 네가 배웠다고 우리를 가르칠 생각은 하지 마라. 지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더 이상 이런 말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영자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말순과 춘호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반항적인 시선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오랜 방식은 끝나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부터다. 지연의 단단한 말이 부엌과 거실 사이 공기를 송두리째 바꾼 순간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탁 내려놓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질부, 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대니? 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잘 모르잖아. 말순의 말투는 차갑고 압박적이었지만 지연의 시선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보시든 그걸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지연이 말하자 말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옳고 그른 걸 내가 왜 너한테 배우니? 질부가 아주 배웠다고 티를 내네. 그 순간 춘호가 한껏 찡그린 표정으로 나서며 말했다. 지연아, 괜히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네 시어머니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 그걸 우리가 평생 맞춰온 거고. 그 말은 마치 오랜 진실을 드러내는 듯한 방식을 가장했지만 실은 수십 년 동안 영자를 짓눌러온 정당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끼어드는 이유는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부족함을 맞춰온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이용해 얕잡아온 것 같아서예요. 주변 손님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생일 잔치가 아닌 오래 묵힌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영자는 조용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세아가, 이제 그만해도 돼. 난 이제 괜찮아. 그러나 그 말에는 이제는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의 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영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머니는 얼마나 오래 견디셨어요. 그 말에 영자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 중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당신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은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순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야, 너는 질부한테 뭐라고 말 좀 해라. 질부가 네 편 드는 게 좋은 것 같아?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영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는 고모님께 대드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걸 말하는 겁니다. 말순의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불편? 우리가 영자를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와서 불편하다니?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말순의 말 사이에 있는 독한 이중성을 읽었습니다. 해준 것이라면서 평생을 깎아내렸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고모님이 저희 어머님께 해주신 게 많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도움을 주셨다면 그만큼 존중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순과 춘호의 말에는 웃었지만 지연의 말에는 무언가 씁쓸한 공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박성달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듯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가족끼리 하는 말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지연의 결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말도 있어요. 춘호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아, 네가 오늘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정리한다. 너는 빠져. 하지만 그의 말봉투보다 더 무거운 침묵은 곧장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빠지면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죠. 저는 그걸 두고 보기 싫어요. 그 말에 영자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그 눈물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준 데서 오는 낯선 안도감이었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크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질부, 너 오늘 말 너무 많다. 네 시어머니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수준 낮은 건 사실이잖니?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반격의 예고처럼 보이는 단단한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고모님, 그 말 이제 그만하시죠.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흐름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만큼 지연의 말투는 단단하고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단단한 말투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오랜 세월 가족 안에서 누려온 서열과 권위가 그녀의 표정을 다시 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분이가 오늘따라 배웠다고 아주 똑똑한 척하네. 여기가 너희 친정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집안에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알아야지. 말순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손님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을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안의 일원이라면 어머니에 대한 이런 말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순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내가 사실을 말한 게 뭐가 문제야? 질부, 네 시어머니는 부족한 게 많아. 그걸 우리 식구가 얼마나 맞춰줬는지 너는 몰라. 그 말은 영자를 향한 부족함의 낙인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영자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영자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말하는 순간조차 이 집안이 만든 결과였다. 박춘호는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식구한테 이런 말하는 건 실수야. 네가 우리 집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만해. 춘호의 말투는 꾸짖음과 무시가 섞인 늘 영자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른다는 이유로 계속 방관하면 결국 어머니만 상처받아요. 말수는 팔짱을 끼고 지연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질부, 우리 영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도 아니야. 배움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좀 덜렁대고 좀 모자라서 우리가 챙긴 것뿐이야. 지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그건 사람이 아닌 능력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으시죠? 말수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질부, 네가 영자를 왜 이렇게 감싸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는 우리 방식이 맞아. 네 시어머니는 원래 그래. 평생 배운 게 없으니 늘 그런 식이었어. 지연은 말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조용한 분노보다는 누군가의 긴 침묵의 역사를 처음 목격한 사람의 처연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박성달이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다들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요. 생일잔치인데 웃자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지연은 그 웃자고라는 표현이 이 집안의 모든 상처를 가려운 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버릴 수는 없어요.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수는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 아버지 생신이니까. 그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 아닌 평생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 방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도 나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영자는 지연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아가, 난 정말 괜찮아. 오늘 일은 그냥 잊어. 그러나 영자의 눈빛은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잊혀진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지연을 향해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질부, 네가 뭘 한다고 우리 집 분위기를 바꾸니? 중학교밖에 못 나온 영자를 감싸는 건 네 자유지만 여기서는 우리 방식이야. 영자는 평생 이래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숨을 고르고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고모님. 오늘로 끝이에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지연의 단호한 한마디. 오늘로 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질부, 너 참 어이가 없네. 네가 뭘 안다고 끝이라는 말을 해? 우리 집안 사정은 우리가 알아. 배워서 좋겠다. 말은 참 잘하네. 거실에서 소곤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시선은 오직 영자를 향한 무언의 보호와 말순과 춘호를 향한 정면의 경고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기다렸다는 듯 지연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연아, 네가 아주 오늘 큰 착각을 하는구나. 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래. 우리는 영자를 수십 년 동안 보고 살아왔어. 배운 게 없으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배운 게 없으면 원래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어머니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못하게 만들어 온 환경 때문인가요? 춘호의 표정이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처음 듣는 종류의 반박이었고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직설적인 비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평생 시키고 깎아내리고 멸시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만든 모습이에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비웃었습니다. 질부, 너는 아직 멀었네. 영자는 원래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챙겨준 덕에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시어머니가 혼자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어머니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 반면 저는 어머니 안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 말에 말순의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자신들이 늘 말해오던 영자는 못한다라는 정의가 지연의 단정적인 한마디에 정면으로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용히 뒤쪽에서 영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가 그만해도 돼. 다들 불편해지잖아. 영자의 눈은 다시 아래를 향했고 그 표정에는 오랜 시간을 통해 몸에 밴 죄책감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불편하게 만든 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집안의 방식이에요. 박진수가 그제야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 아버지 생신이니까. 하지만 그 말은 또다시 문제를 외면하려는 습관이었고 지연의 결심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오늘 생신이니까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40년 넘게 이런 방식으로 상처받아 왔어요.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에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역시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평생의 방관자로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냉소를 던졌습니다. 그래, 질부, 네가 배웠다고 이렇게 나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어차피 영자는 평생 이래.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변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결정타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고모님. 어머니는 지금부터 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도울 겁니다. 영자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에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말순과 춘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거실은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안의 45년 묵은 흐름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잔치가 끝난 뒤 집안에는 파장을 남긴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거실에는 종이컵과 빈 접시들만 흩어져 있었고 말순과 춘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정리할 생각 없이 소파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려는 영자를 바라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상처난 손을 감싸 쥔 채 접시를 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 다치셨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아가, 괜찮아.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지연은 영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멈춰 세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영자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배움도 짧고 느리고 세아가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지.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배우고 싶었던 적 있으셨어요? 영자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물어본 적도 물어봐 준 적도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영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어려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그 다음엔 하루하루 벌어 살기 바빴어. 공부는 그냥 내 인생이랑은 먼 이야기였지. 지연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멀었던 이유가 정말 원래 못해서였어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였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검정고시 준비해 보실래요? 영자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사람들이 비웃어.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응원할 거예요. 어머니를 비웃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머니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어머니 인생이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영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아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지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함께 할게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글씨도 오래 안 써서 틀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이 나이에 시작한다고 될까? 지연은 두 손으로 영자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할 기회를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요. 부엌 창 너머로 들어오는 저녁 햇빛이 영자의 굳었던 손등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은 오랫동안 상처와 멸시를 버텨온 손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지연은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좁은 길 끝에 영자가 혼자 사는 오래된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현관문 앞에서 노크를 하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영자가 다소 긴장된 표정을 띠고 말했습니다. 세아가 어서 와. 지금 아버님은 안 계신다. 시장 갔다가 친구분들 만나셨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해봐요. 어머니, 부담 갖지 말고요. 영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지연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평범한 거실 한쪽에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문제집과 연습장이 조심스레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기에 영자가 공부하는 시간은 늘 시부가 외출한 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세아가, 오늘은 글씨 쓰는 것부터 해볼까? 영자가 연필을 손에 쥐며 물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떨림이 있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보다 조금만 더 해봐요. 어머니 속도에 맞춰서 할게요. 영자는 천천히 연습장 위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지만 정성 가득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자 영자는 깜짝 놀라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문 잠궜잖아요. 아버님 벌써 올 시간 아니에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하자 영자는 손을 가슴에 얹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아가 미안해. 시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엔 나는 공부는커녕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무서워.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억눌림과 습관적인 공포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만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영자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세아가, 나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기억도 예전 같지 않은데.
지연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하고 계세요. 주변 눈치 보시고 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연필을 잡고 글자를 적고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영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연습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를 적었습니다. 세 번째 글자도 적었습니다. 지연이 미소로 응원하자 영자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순의 이름이 떴습니다. 영자야, 괜히 나서지 말고 네가 잘해야 되지 않니? 알림을 본 영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공부 시간이에요. 그분들 말보다 어머니 글씨 한 줄이 더 소중해요. 영자는 새어나오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 시간이네. 지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시간이에요. 어머니 인생 되찾는 첫 시간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시부가 돌아오기 전까지 짧지만 값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영자의 글씨는 어색했지만 분명 어제보다 나아졌고 표정은 긴장 속에서도 확실한 희망의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창문에 오롯이 스탠드빛 하나만 남아있는 영자 집은 마치 늦은 밤 조용히 피어나는 새로운 삶의 싹처럼 보였습니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영자의 집에는 희미한 긴장감이 트여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지 며칠, 지연은 퇴근하자마자 영자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가볍게 두드리자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가 들어와. 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은 눈치를 챘습니다. 영자는 식탁에 앉아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 작은 화면을 바라보는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늦게까지 결과 기다리신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자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결과가 나왔어. 지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바라보고 그러다 지연에게 건네듯 보여주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짧지만 선명한 문장이 화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치 그 문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세아가 이게 진짜 맞아? 내가 합격한 거야? 지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영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진짜예요. 어머니가 해내셨어요.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영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슬픔도 아닌 삶을 처음으로 스스로 변화시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봤다는 게 세아가 나 같은 사람이 영자는 흐느낌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영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에요. 그동안 몰라주던 사람들만 있었던 거죠. 영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나도 해냈네. 내가 할 수 있었네. 그 말은 마치 수십 년간 굳어있던 돌덩이가 깨져나가는 소리처럼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지연과 함께 근처 성인 만학도 전형을 모집하는 대학 설명회를 찾았습니다. 민망한 듯 얼떨떨한 표정. 그러나 눈빛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교수는 영자의 성실함과 학습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성적도 좋고 제출하신 자기소개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영자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도전해도 돼요. 그리고 몇 주 뒤, 영자는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지연은 퇴근하고 바로 영자 집에 들렀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자마자 지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세아가 나 붙었어. 내가 대학에 붙었어. 지연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영자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진짜로 해내셨어요. 영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체념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는 느낌, 늦게 열린 인생의 문을 스스로 밀어젖힌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아직 시댁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성달도 춘호도 심지어 남편 박진수조차 모르는 상황. 그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영자는 배운 게 없으니 항상 조심해야지.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평생 그래.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 너머에서는 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단단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념일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축하할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전화를 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영자와 지연, 성달, 박진수까지 모두를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을 뿐이었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비중 내밀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영자가 이상하더라. 연락도 잘 안 받고 일도 빠지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에 성달이 맞장구 쳤습니다. 형수님 요즘 좀 건방지던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르면 뭐든 뛰어왔는데 춘호도 멀뚱히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러더라. 말을 해도 예전처럼 겁먹질 않아. 왜 갑자기 변한 거야? 지연은 이미 무엇을 꺼낼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움츠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턱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무슨 일이야? 설마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 들은 거 아니지? 너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딜 감히.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거기에 쏠렸습니다. 고모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저희가 숨긴 건 아니고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지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 대학교 합격 통보, 성적 장학금 수여 확인서. 말수는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야? 내가 대학을?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예요. 제가 했어요. 새아가가 도와줬고요.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교도 다녔어요. 말수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네가 대학을 다녔다고? 그걸 우리 몰래? 지연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요. 고모님들이 평생 못한다고 말해서 어머니는 시도조차 못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해보니 어머니는 잘하셨어요. 성달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네. 형수님 이름 맞아요. 춘호도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야, 네가 어떻게, 네가 무슨 수로 이런 걸? 영자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한다고 말한 것들 내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그 말에 춘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말수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영자야, 너는 우리 몰래 왜 이런 걸 한 거야? 우리를 무시하려고 그랬어? 대학 나왔다고 우리 위에 서려고? 영자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평생 저를 아래에 두고 싶었던 건 형님이셨어요. 전 제가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평생 눌러두던 열등감과 오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진수는 계속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이런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영자는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너도 늘 못한다고 생각했잖니. 그래서 말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진짜 어머니를 이제야 발견한 사람처럼 멍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자가 아니에요. 못 배우고 느리고 실수만 하는 사람. 그건 여러분이 만든 제 모습이었지. 제가 선택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저를 깎아내릴 권한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할 겁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억눌린 사람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영자와 춘호의 관계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영자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서류는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은 길고 무거웠지만 끝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깔끔했습니다. 이혼 확정 통보를 받은 날 춘우는 종이를 손에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낮추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춘우에게 어떤 변명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설득할 수도 돌릴 수도 없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혼자 남은 춘우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잊었던 약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은 금세 흐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진수는 고민 끝에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집에서 같이 모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어. 지연은 단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 씨, 난 아버님 성격을 맞출 자신이 없어. 반찬 정도는 해다 드릴 수 있지만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돼. 진수가 난처한 얼굴로 그래도 아들이니까 책임이라고 하려 하자. 지연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다면 나와 이혼할 생각부터 하고 아버님과 한 집에서 살 계획은 전혀 없어. 합가 그런 건 꿈에도 꾸지 마. 그 한마디로 박진수는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 모시자는 제안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 시댁의 사람들도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동네에서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은 자신이 아닌 영자였습니다. 영자 씨가 대학을 나왔다더라. 그 나이에 다시 공부했다는데 정말 대단해. 말순 씨가 그동안 뭐라 했었지? 그 말들이 쌓이자 말수는 외출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성달은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영자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하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춘우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영자가 있던 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반찬이 싱겁다며 투덜대던 그가 이제는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하지만 그 말은 벽에 흡수될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반면 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역센터에서 성인 학습을 돕는 일을 시작했고 영자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영자의 말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집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책들이 자리 잡았고 하루를 채우는 일들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이 방문해 차를 함께 마시던 중 영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제가 쓰는 느낌이야. 지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뜻대로 사시면 됩니다.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내 인생을 제가 지키며 살아갈 거야.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짐이 방안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관계들이 조금씩 제 모양을 찾아가며 각자의 자리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변화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용히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볍게라도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잠시 생각을 나누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정중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